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보다 연진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실비보험 전환입니다. 특히 이 실비보험이 인상되었을 때 비용 걱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통 연락을 주실 때 실비가 이번에 갱신이 되었는데 보험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대충 3만원 정도 했던 보험료가 7만원이 되었다. 이런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가입한 실비가 다를 수 있고 나이나 성별, 직업 등 개인 인적사항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도 다르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1세대 실비보험을 보장이 좋다고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인상됐을 때 내가 보험료를 결국 낼 수 없어서 결국 해지하거나 그때 부랴부랴 전환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일까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건강한데도 1세대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저의 의견은 좀 다른데요. 실비보험 전환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정답을 딱 정해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상황을 오늘 영상으로 제시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만약 설명 듣다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 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실비보험을 세대별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실손의료비란 의료비에 대해 실제로 손해본 금액에 비례하여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이 실비의 판매 시작 시기는 2003년입니다. 이 시기의 실비는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달랐습니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잠깐이지만 비갱신형 실비를 판매하기도 했었죠. 만약 이 시기에 가입한 실비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보험증권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해 두셨다면 유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50%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통원치료로 최대 한도까지 보장이 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도 없고요. 치과나 한방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훌륭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세대 실비는 대체로 보장이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가격이 비교적으로 비쌉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손해보험사 그리고 생명보험사 전체 실손보험 약관을 하나로 통일했고요. 이걸 실손보험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 시점 판매한 실비가 바로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화 이후로 처음으로 판매되는 실비다 보니 이 2세대 실비도 몇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짚어보자면 13년 4월부터 1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가 짧아졌고 이때부터 15년 재가입 주기가 생겼어요. 재가입이 뭐냐면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후 15년이 되었을 때 판매 중인 실비로 재계약하게 됩니다. 2세대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이 실비가 바뀌었다면 해당 실비로 재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2015년 8월에 실비를 가입했을 경우 2030년 8월에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이 되는 거예요. 실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관도 변했죠. 따라서 그땐 지금 판매 중인 4세대 실비가 아니라 6세대, 7세대 실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만약 재가입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자잘자잘한 청구 이력이나 당연히 나이가 듦에 따라서 병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실비 재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병력이나 청구 이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재계약되도록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입을 보험사에서 거절할 순 없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의 또 다른 변경점으로는 2013년 4월에는 통원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 내용이 변경되었고 2015년 9월에는 입원에 대한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0%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세대 실비를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증권을 잘 확인해서 가입 시기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4월부터 3세대 실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전 2세대 실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3세대 실비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비급여 치료 중 비중이 있었던 도수치료, 주사료, MRI 3종을 별도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자기부담금이 30%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3세대 실비는 이 세 가지 비급여 이외엔 2세대 실비와 보장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판매 중이던
판매됐던 4세대 실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됐던 4세대 실비는 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비교적 낮은 보험료에도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확실히 앞선 1세대, 2세대, 3세대에 비해서 보장이 낮아졌습니다. 청구할 때 내가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가장 높습니다. 급여 기준 20%, 비급여 기준 30%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아까 설명드렸던 재가입 주기도 2세대, 3세대는 15년 주기였지만 4세대는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5년마다 보장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격이 비교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환을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볼까요? 세대별 실비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10개의 손해보험사 보험료 평균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과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0세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 않은데요. 1세대 기준 47,749원, 2세대 기준 24,738원, 3세대 기준 13,326원, 그리고 4세대는 가장 저렴한 11,982원입니다. 해당 내용 기준으로 1세대, 4세대 실비의 가격 차이는 월 28,767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현재 4세대 실비처럼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닌 갱신 주기가 1세대는 5년, 2세대는 3년으로 비교적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예전 실비의 가입자분들이 전환을 고민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옛날 실비에 해당하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갱신이 되었을 때 오른 보험료를 보고 많이 놀라기도 하십니다. 만약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이라도 보험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실비가 단독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종신보험이나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단독 실비로 가입할 수 있었던 시기도 2014년도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전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1세대 그리고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에요. 1세대와 4세대 그리고 2세대와 4세대를 좀 더 상세하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1세대, 4세대 비교해 볼 텐데요. 1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도 헷갈릴 수 있으니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를 1세대라고 하고요.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실비를 4세대라고 해요. 갱신 기간은 1세대는 3년에서 5년으로 길었지만 4세대는 매년 갱신됩니다. 재가입 주기도 1세대는 할 필요가 없지만 4세대는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에서 일부 질환에 대해 보장 범위가 넓어진 이점도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생식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부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1세대 실비에서 보장을 하지 않았는데 4세대 실비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력 부족이나 우울증 등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항문 관련 질환도 1세대는 보장하지 않았지만 4세대에서는 급여 항목 자기부담금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실비에서는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실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4세대 실비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도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에서는 보장한도가 아예 통일되었는데요. 입원을 할 경우 상해나 질병 상관없이 연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통원 치료를 받으실 경우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3세대 비급여 치료비, MRI,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은 횟수나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 2, 3대 비급여도 포함이기 때문에 처방 제조비나 본인 부담금을 합쳐서 5,000원만 내면 통합한도 내에서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과 달라졌죠. 따라서 MRI, 도수치료, 주사료를 계속 받으신다면 실비보험 전환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치료나 치과치료도 1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일반상의 의료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방병원의 경우 4세대 실비에서도 급여 항목은 보장받으실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에서는 보장받으실 수 없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실손의료비가 보장 내용이나 자기부담금에서 4세대 실손의료비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세대 실비는 보험료가 할인이나 할증이 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실비 전환에 대해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세대 실비입니다. 2세대 실비는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던 실비이기 때문에 2013년 3월까지 판매됐던 2세대 실비 기준으로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부터는 모든 실비보험이 표준화됐고요. 이때부터 모든 회사가 동일한 약관을 사용합니다. 갱신 주기도 3년으로 통일됐고요. 이때까지는 재가입할 필요 없이 해지하지 않는다면 동일 보장의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세대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1세대에서는 보장이 안 됐던 선천성 뇌질환, 불임 관련 질환 치료, 그리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던 피부질환, 그리고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장애, 틱장애, 일부 정신과 질환은 2세대에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세대부터는 치매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게 됐고요. 현재 4세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반면 1세대에서는 보장이 됐던 비급여 한방병원 치료와 치과 치료에 대해선 2세대와 4세대 모두 보장받으실 수 없고요. 2세대부터는 항문 관련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데 4세대와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안에서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2세대 역시 보장이 가능했고요. 4세대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죠. 자기부담금을 보면 2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에 각각 10%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통원 시 최소 공제 금액은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만 5천원, 종합병원급 2만원, 처방조제비 8천원 이렇게 최소 공제 금액이 이때부터 생겨났어요. 반면에 4세대 실손은 입원, 통원에 대해서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2세대에 비해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 시 최소 공제금은 의원, 일반 병원은 만원,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항목은 어떤 병원이든 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한도를 살펴보자면 2세대 실비의 경우 입원에 대해 연간 5천만 원 한도를 가지고 있었고 통원은 외래 25만원, 처방 5만원에서 총 30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 없었던 납입 중지 제도가 2세대부터 생겨서 현재 4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거나 단기 실손과 중복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서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분들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살릴 수가 있고요. 단체 실비가 있는 분들은 퇴사했을 때 중지했던 실비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 보장 사항들과 한도 등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4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세대별 특별한 차이점 3가지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먼저 설명드렸던 차이점들을 바탕으로 이 3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신다면 전환을 할지 유지를 할지 선택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그러니까 현재 4세대 실비가 아닌 과거 실비가 갖고 있던 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서 비급여 치료비가 연간 4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비급여에 대해서 80% 보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만 800만 원이 되겠죠. 3,200만 원을 보장받아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600만 원을 보장하게 됩니다.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안전장치 덕분인데요. 1년에 자기부담금 2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여기서부터 보험사에서 추가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든든한 제도가 아닐 수 없죠. 근데 현재 4세대 실비에서는 어떨까요?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4세대 실비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에 대해 전부 내야 합니다. 다음은 4세대 실비의 할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대해 겁을 먹고 계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먼저 할증이란 조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물론 모든 실비의 가입자가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실비의 비급여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비 청구가 가능한 아토피 크림을 대량으로 처방받은 뒤 판매를 한다든지, 아프지 않아도 특정 치료를 받는 등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어도 갱신될 때 인상되는 실비보험의 악용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악용하지 않는 실비 가입자분들의 높은 보험료 할증에 대해 이 실비보험의 인상이 방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아닌 타인의 악용으로 인한 보험료 청구에 대해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말 아프게 되어서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이라면 할증이 되지 않고요. 이외에 비급여 청구 금액이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더 많은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이렇게 청구하게 된다고 해서 전체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에 대한 할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 금액에서만 할증이 붙게 되는 겁니다. 4세대 실비 가입자 중 할증 대상인 가입자의 비율도 궁금하실 텐데요. 확인을 해보면 72.9%는 할증이 아니라 할인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5%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4세대 실비는 무사고자 할인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10% 할인이 됩니다. 즉 72.9%의 가입자는 할인을 받고 직전 2년간 보상이 없었다면 15%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인 대상이 72.9%면 나머지 27.1%의 사람은 할증이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25.3%의 할인도 할증이 아닌 그대로 보험료가 유지가 되는 가입자분들입니다. 즉 전체 가입자의 단 1.8%만이 할증 대상자라는 것이죠. 100명 중 98명, 즉 여러분 대부분은 적어도 할증 때문에 4세대 실비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비급여 청구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초기화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입원시 면책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인 부담금 200만 원 한도와는 반대로 4세대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옛날 실비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실비에는 내가 보장받았던 의료비와 관계없이 진단 확정일로부터 365일이 지난다면 180일의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은 연간 5천만 원의 한도이기 때문에 내가 5천만 원 한도를 다 소진할 때까지는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이 면책기간 부분은 오히려 표준화 이전 실손보다 4세대 실손이 더욱 유리한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보셨으면 각 세대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 그리고 특징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비급여 청구가 많다, 병원을 자주 간다, 옛날 실비로 내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청구를 자주 한다, 이런 경우엔 갈아타기보다 유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간 몇백만 원 혹은 1천만 원 이상의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4세대 실비로 전환해서 똑같이 청구를 하셨다간 할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내는 보험료 이상으로 보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아까 4세대 실손 전환 시 할인자 비율을 확인하셨었죠. 100명 중 72.9명은 거의 청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은 반대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4세대 전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청구하는 금액도 많지 않은데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갱신된다는 연락이 오면 초조해하며 유지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손과 관련된 여러 영상을 살펴보면 실손 전환 하지 말라는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요.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도 있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득실을 따지지 않고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장이 좋으니까 절대 갈아타지 마라, 4세대 실비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시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청구도 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 여력이 좋지 않음에도 이젠 가입할 수 없는 옛날 실비니 꼭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건강하여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되어 유지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환을 하여 아끼는 보험료를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 전환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주제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실비는 세대별로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민 말고 위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을 쉽게 보다 염진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